이 국제 유가가 1배럴에 80달러를 돌파하며 7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불과 1년 만에 125%나 급등했습니다. 국내 기름값도 열흘째 상승세입니다. 서울 시내 휘발유 평균 가격은 1,700원을 넘어섰습니다. 코로나19 충격에서 조금씩 벗어나면서 산업은 활기를 되찾고 있는데 원유 공급이 따라주지 못하는 게 가장 큰 이유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더해 ESG, 즉 환경을 강조한 투자도 에너지난을 부채질하고 있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미국 석유 산업에 대한 투자가 2004년 이후 가장 적다며 투자자들이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석유업계의 시추 계획 재고를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보도했습니다. 환경 규제에 따른 에너지 가격 상승, 탄소 중립을 위해 치러야 할 비용이란 시각과 속도를 조절해달라는 요구가 맞서고 있습니다. 박대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최근 전기 부족으로 정전 사태를 겪은 중국. 전기 생산의 60%를 석탄 발전에 의존하고 있는데 전력용 석탄 가격이 연초에 비해 3배로 폭등했습니다. 무역 분쟁으로 호주산 석탄 수입이 막힌 데다 탄소 감축을 위해 석탄 발전 자체를 줄였기 때문입니다. 동계올림픽을 앞두고 석탄 발전을 감축하라는 지시가 내려온 것 같더라고요. 그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작용을 한 것 같습니다. 재생에너지 비중이 높은 유럽도 상황은 다르지 않습니다. 특히 독일 등 주요 국가의 전기 도매가는 지난 넉 달 사이 2배 정도 올랐습니다. 바람이 적게 불어 풍력 발전이 줄어든 것도 주요 요인으로 꼽힙니다. 이런 상황에서 겨울 난방 수요까지 가세하면 세계적으로 에너지난이 더 커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우리나라는 이제 에너지 자원이 거의 없기 때문에 비용이 많이 증가하고 물가 상승이라든가 타격을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친환경 정책으로 에너지 가격이 오르고 물가가 상승하는 이른바 그린플레이션. 유럽연합은 재생에너지에 더 집중하겠다며 정면 돌파 의지를 보이고 있습니다. With energy in the long term, it is important to invest in renewables. That gives us stable prices and more independence. 그러나 산업계는 탄소 중립의 속도 조절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제조업 비중이 높고 재생에너지 자원이 빈약한 우리나라가 탄소 중립을 무리하게 추진할 경우 우리 기업 경쟁력이 약화될 것으로 우려됩니다. 탄소 중립과 물가 안정, 이 두 마리 토끼를 어떻게 잡아야 할지가 세계 각국의 화두로 떠올랐습니다. KBS 뉴스 박대기입니다.